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평생 일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열정을 따르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조언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현실은 어떤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조언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조언이 통하는 사람과 통하지 않는 사람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돈보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여기엔 생존자 편향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실패한 수천 명, 수만 명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터뷰를 하지 않거든요. 그중 상당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열정을 가진 분야에서 창업한 사람들입니다. 좋아하는 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혼동합니다.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음악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좋아한다고 재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는 순간 그 일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취미로 그림 그리는 건 즐겁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면 어떨까요? 마감에 쫓기고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수정 요구에 시달리고 단가 협상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보다 영업하고 세금 신고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좋아하던 일이 의무가 되는 순간 그 일은 더 이상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적 동기로 하던 일이 외적 보상과 연결되면 오히려 동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열정 폐이의 문제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일을 좋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로 저임금을 정당화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콘텐츠, 게임, 패션 같은 업계에서 이런 일이 흔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창작 분야 종사자의 월 평균 소득은 일반 직장인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20대 때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30대, 40대가 되어도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시장의 수요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일을 좋아해도 그 일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없다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저는 중세시대 문학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대학 교수가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경쟁이 극심하죠. 반대로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도 시장에서 높은 수요가 있다면 좋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진짜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즐길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하지 않는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싫어하지 않으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이게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지루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항상 즐겁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이 견딜 만한지, 그리고 그 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글쓰기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글을 꽤 잘 쓰는 편이고 이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직업으로 선택했습니다.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번 돈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여행과 사진을 즐깁니다. 또 다른 전략은 좋아하는 일을 부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본업을 유지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천천히 키워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경제적 압박 없이 좋아하는 일을 순수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업이 충분히 성장하면 그때 전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 방법을 썼습니다.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과 주말에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구독자가 충분히 늘어나고 수익이 안정화되자 그때 회사를 그만뒀죠. 처음부터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꼭 직업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취미는 취미로 남겨두는 것도 행복한 삶의 방법입니다. 직업이 되면 의무가 되고 평가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순수하게 좋아하던 마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조언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조언에는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첫째,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직업이 된 후에도 여전히 그 일을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그때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세요. 하지만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전략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열정만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 싫어하는 일만 하면서 사는 것도 불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균형입니다. 경제적 안정성과 개인적 만족감 사이의 균형.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 이 균형을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지만 돈만 보고 완전히 싫어하는 일을 선택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견딜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일로 번 돈과 시간으로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세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이면서도 행복한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